오늘은 바로 HG 류진마루! 독특하게도 오리지널이 세 번째로 발매한 류진마루입니다. 23년 7월 15일에 출시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2,600엔입니다. 박스아트부터 페이스알기 등용검을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뒤에 그 와타루 시리즈에 등장하는 특유의 산이 있죠. 그게 지금 배경으로 싹 들어가 있는 게 아주 또 팬으로서는 또 멋진 일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스아트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류진마루의 기본 사양? 굉장히 그 베이직한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자체는 특별할 건 없습니다. 무장손, 그리고 편손, 그리고 기본 무장인 등용검이 전부예요. 거기다 본체인데 재밌는 거는 스티커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체 색깔도 무장도 전부 다 모든 곳이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장손이나 편손이나 기존의 초마신 류진마루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류세이마루라든가 이런 데 들어있던 모양이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꼼꼼히 따져보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디테일 부분에서는. 그치만 뭐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형태는 비슷하죠. 그리고 본체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친구 알고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반다이 하비센터 퀄리티 하면서 기존에 뭐 SD 삼국 창궐전이나 아니면 월드 히어로즈라든가 이런 쪽도 메이드 인 차이나였죠. 동일한. 근데 이번에 류진마루 같은 경우는 앞서서 발매한 뭐 초마신이나 류세이마루라든가 얘들은 다 메이드 인 재팬이었는데, 원본인 류진마루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 요거 좀 독특했어요. 그럼 본체인 류진마루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컬러링 자체는 되게 주인공 기체스럽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류진마루의 모습들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정상으로는 애니메이션 기준으로만 따져도 주인공이 차르그로 만든 로봇인데, 여기에 힘이 깃들면서 류진마루가 된다라는 게 어릴 적에 좀 충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차르그로 따라서 로봇을 조금 이렇게 막 빚어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릴 적에 약간 추억이네요. 앞서 나왔던 HG 초마신 류진마루, 류세이마루를 가지고 와봤는데 제일 작습니다. 키도 작고요. 좌우 부피도 작아요. 몇 센치 정도 나오나 하고 크기를 재봤더니 머리 이제 정수리까지가 한 8에서 9 사이? 9cm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9cm 약간 안 되고, 이 뿔까지가 약 11에서 12cm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보 자체는 좀 낮은 편이기는 한데, 이 부피마저도 다른 애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뒤에 있는 애들은 강화판이니까, 거기다가 초마신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나 나올 애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부피가 커지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둘째 치더라도 이렇게 보더라도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얘 초마신은 류진마루 좌우 사이즈만 류진마루 3개짜리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류세이마루는 류진마루 2개짜리네요. 아무튼 미묘하게 작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프라모델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높았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스티커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좀 많이 놀랐고요. 조형도 꽤나 잘 나왔습니다. 와타루 시리즈 팬인 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야, 잘 나오긴 했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장인 동륜검, 기본적으로 손잡이는 빨간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중간 부분을 분리해서 손에다가 끼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칼날은 금색으로. 금색의 색깔 자체는 또 류세이마루 때랑은 다른 좀 더 진한 골드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류세이마루가 좀 밝은 골드였거든요. 색감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등에, 검집에, 아니지, 이건 검집이라고 부른다기보다는 홀더라고 불러야 하나? 이 끝부분을, 검의 가드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부분, 일단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라면은 이 아이라인이죠.
검은색의 아이라인과 클리어 그린의 눈 따로 조립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재미있던 점은 이 바로 윗부분인데 여기 검은 색깔로 채워진 부분 있죠. 여기도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 검은색으로 또 속을 채워놨다는 게 좀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얼굴형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잘 뽑혔습니다. 예, 턱도 뾰족하게 아주 샤프하게 조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머리 위는 둥근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뭐 깔끔하게 라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디자인상 좀 조심할 부분은 뿔이죠. 예, 뿔이 세 갈래로 이렇게 위랑 양옆으로 나와 있는데 얇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는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마의 클리어 레드 역시 당연히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 색깔 파츠 위에다가 씌워주는 방식인데 안쪽에 보면 살짝 이제 채워진 파츠가 좀 보이죠. 여기 내부는 뭐 맥기 실버 마커라든가 이런 걸로 부분 도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 기본적으로 보이는 모든 컬러 역시나 분할입니다. 클리어 레드로 된 목 주변이나 금색 파츠로 분할된 허리 부분이나 또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여기도 지금 검은색으로 채워진 부분이 존재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브레스트 홀이라고 부르는데 안쪽이 되게 새까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검은색 파츠 위에다가 파란색 파츠를 씌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구멍이 실제로 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이 고관부도 마찬가지 내부는 검은색으로 파츠가 채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의 건프라라든가 다른 프라 모델들을 살펴봐도 이런 식으로 검은색들을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채워주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팔 부분 역시 이번에도 이 용머리 부분은 분할입니다. 빨간색 파츠 위에 금색깔 파츠를 내부에다가 끼워 넣어서 채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조형이 칼같이 되어 있습니다. 빈틈없이 아주 타이트하게 쏙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진짜 이 부분의 그 파츠 조형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어깨의 용 발톱 부분이죠. 클로 부분도 금색으로 진한 금색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용머리 문양 없이 그냥 이게 빨간색이죠. 그리고 기존 와타루 시리즈에서 보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요겁니다. 관절 디테일. 지금 팔꿈치 부분에도 그렇고요. 예, 보이죠? 이런 데도 약간 드러나는 부분이라 그런가 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뭐 주먹손도 기본 장착이다 보니까 손은 총 3종류인 거죠. 주먹손, 무장손, 편손. 그리고 다리 쪽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무릎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라인에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참 좋았어요. 디자인 특성상 팔다리는 굉장히 좀 짧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잖아요. 무엇보다 다리는 유독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디자인 스타일이나 이런 게 약간은 건담으로 치면 SD 스타일에 가깝다 보니 오히려 나중에 나오는 애들이 팔다리가 더 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발은 마치 엄지발가락처럼 이렇게 안쪽이 튀어나온 형태의 디자인이고 기본적인 패널 라인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뒷모습은 따로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 특별히 없이 있다면은 여기 종아리 정도, 종아리에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다 정도. 나머지는 되게 심플하죠.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 부분 볼관절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을 편하게 가동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고개를 드는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이제 뒤통수가 긴 것 치고는 어느 정도 들어주는 형태고 숙이는 게 꽤나 많이 숙여집니다. 엄청 숙여지는 편이고 고개를 돌리는 거는 딱 이제 볼이 옆에 걸리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또 돌아가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즈 때문이라도 특징 포즈 때문이라도 어깨 가동이 관건인데 이 중간 부분 있죠. 이 브레스트 홀이 있었던 부분이 별도로 가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쪽에 관절이 앞으로 뽑혀 나오면서도 바깥쪽에도 관절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쭉 뽑아줄 수 있는 형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깨 자체를 이렇게 위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어넣은 상태에서도 약간은 가동을 하지만 크게 가동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뽑아낸 상태 이 안쪽에 보면 축이 보이죠? 회전할 만한 축이 보이죠? 이 상태로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어깨 자체는 볼관절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아주 살짝 이 관절을 이렇게 한 단계 뽑아주면 탁 하면서 뽑히거든요. 고정성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가동을 도와주는데 한몫하지 않을까 싶네요. 뽑은 관절은 다시 힘을 살짝 줘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클로가 바깥쪽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팔을 옆으로 드는데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특징 포즈를 위해서 숨겨진 관절이 있습니다.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심어져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뽑아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은 어깨에다가 이제 어깨 안쪽에서 또 이제 안쪽으로 앞으로 뽑혀 나오고 여기 이제 볼관절까지 다 사용하면은 양손으로 등용검을 쥐는 포즈가 가능해지는 거죠, 편하게. 다만 이렇게 뽑은 어깨 있죠? 관절을 잘 보면 알겠지만 C형 파츠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놓을 때 얘를 밀어줘야 하는데 간혹 한 번씩 이 관절이 빠지기도 해요. 이렇게 살짝 힘을 줘가지고 뺀다거나 이러면 지금 관절이 빠졌죠. 그러니까 힘을 주면 안 되고 살살. 그래도 빠지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놓을 때는 이렇게 살짝 이 관절부를 잡고 올려주는 게 좀 더 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팔꿈치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단일 관절이에요. 90도에 못 미치는 팔꿈치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팔꿈치 자체는 좀 튼튼한 C형 관절로 되어 있긴 합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굽혔을 때 이렇게 관절 내부가 드러나잖아요. 이 부분은 가동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만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류진마루는 허리가 없는 게 꽤 있거든요. 옛날 완구도 허리가 아예 없었는데 이쪽은 허리를 만들어 놨어요. 볼관절로 해서 허리를 이렇게 비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허리를 살짝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숙여준다거나 이러는 것도 가능해요. 큰 가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마운 가동이죠. 이렇게 스윙 시키는 것도, 흉부 스윙도 가능합니다. 가동할 때 보면은 이 허리띠 부분이 볼관절로 또 따로 연결되어 있어서 별도 가동을 같이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스커트 같은 게 없으니까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뭐 편하게 들어주고요. 옆으로 드는 거가 굉장히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리 회전부는 이 위에가 아니라 이 허벅지 중간부에 있어요. 그래서 회전 편하게 시켜줄 수가 있고 무릎이 정말 좋았는데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굽히면은 무릎 관절이 이렇게 연동되면서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릎 가동 자체는 역시 팔꿈치처럼 90도 좀 못 미치는 정도 이렇게 가동시켜 보면은 처음에는 90도 딱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무릎 연동 기믹만 가지고도 이 류진마루는 꽤나 잘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목은 기본적으로 볼관절 연결인데 좌우로 꺾어주는 이제 축이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볼을 당기고 축을 안쪽으로 꺾으면 꽤나 접지가 잘 되는 형태로 발목은 많이 꺾이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발바닥 앞꿈치 이제 폈다가 굽혔다가 좀 가능하고 이 앵클 가드 자체는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씩 또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율상 일단 이게 한 건가 만 건가 모르겠는데 무릎 꿇기가 되기는 됩니다. 약간 이제 중심만 잘 잡아주면은 무릎 꿇기가 되는데 서 있으나 무릎을 꿇으나 비슷하지 않나요, 이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도 한번 취해 보도록 합시다. 좀 멋들어지게 이렇게 각도를 줘가지고 한번 세워봤는데 솔직히 이대로 그냥 세워놔도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먼저 류진마루 하면서 부르면 하늘에서 똥 나와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오 하면서 류진마루가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나름 연명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제 허리에서 불꽃으로 된 구슬을 던지는 건데 야구공 던지듯 던지는 포즈예요. 앞에 사자비 콕피트 같은 이 붉은 색깔 구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네. 아유, 아쉽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석파천경권입니다. 와우,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식 사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포즈인데 발차기입니다. 다리를 완전 찢어가지고 한 다리로만 딱 지탱하고 요런 포즈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발도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등에 있었던 등용검을 쥐고 살짝 뽑은 그런 포즈였어요. 아, 그리고 등용검의 고정 얘기하는 걸 깜빡했는데 생각보다 고정성이 그리 좋진 않아요. 이렇게 끼워 넣고 가만히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막 포즈 취하다가 이렇게 칼날을 건드렸다.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처럼 이렇게 톡 하고 빠져버리거든요. 고정이 사실상 이 빨간색 부분에 가드 부분 이거 조금밖에 없어요. 고정 자체는 속은 또 비어있는 형태라서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막 포즈 취하다가 톡 쳐버리면 이게 톡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등용검을 뽑아서 손에 쥐는 포즈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다, 난 이렇게 집어넣어 놓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포즈 취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용검을 손에 들려줘 봤습니다. 역시 류진마루 하면은 이제 검을 손에 쥐고 있어야죠. 다른 각도로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일단 등용검 자체는 이게 포즈를 취할 때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은 손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타원형으로 돼 있어서 이게 손에 쥐면은 각도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손 안에서 대단히 막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검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포즈를 취하고 각도를 주려면은 이 손목 자체를 좀 꺾어준다거나 요런 이제 포징 테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엔 등용검을 양손으로 쥐어볼 텐데 미리 지금 왼손 반대쪽 손을 껴놨고요. 예, 반대쪽엔 손을 빼놨습니다. 아까 봤었던 어깨 기믹을 다 사용할 거예요. 먼저 어깨 볼관절 살짝 뽑아주고요. 살짝 애초에 되게 깊숙이 들어가는 볼관절이라 살짝 빼도 안 빠집니다. 여기에 이제 어깨 안쪽에 숨겨져 있던 관절 완전히 앞으로 빼줄 거고요. 여기에 안쪽 관절까지 어깨를 앞으로 뽑아주는 것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팔이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나는 검을 앞으로 쥐고 싶어 또는 위로 쥐고 싶어에 따라서 이 어깨 각도가 바뀌는데 이렇게 완전히 뽑혀 나온 어깨 끝까지 뽑을 때는 머리 위로 검을 들 때고요. 살짝 이 관절을 안으로 살짝 넣고 팔만 이렇게 더 안으로 넣어주면은 팔이 더 안으로 꺾였거든요 지금. 그리고 등용검의 손잡이 끝부분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좀 얇아서 손목을 좀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반대쪽 손으로 쥐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이 어깨 상하 가동 있죠. 이걸 통해서 검의 각도를 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면은 오른쪽 어깨를 들고 왼쪽 어깨를 살짝 내려주면 그렇습니다. 즉시 용자 검법이 가능해지는 그런 어깨를 갖게 된 거죠. 애초에 류진마루 시리즈, 아니 와타루 시리즈에 나오는 애들이 가슴은 좀 넓고 어깨는 앞으로 모으기 힘든 형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양손으로 쥐기 위한 그런 기믹들을 되게 많이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은 머리는 정면을 바라봐주고 이대로 팔을 쭉 위로 들어줍니다. 쭉 들어주고 어깨도 요 양옆에 아까 살짝 넣어놨던 것도 끝까지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 위에서 더 조작이 편해지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고개 살짝 이렇게 살짝만 고개는 왼쪽을 살짝 왼쪽 아래로 시선은 왼쪽 아래 필살 등용검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어깨 기믹들은 이 포즈를 위한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각도 조절 좀 해주고 막 이러면은 용자 검법도 가능한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류진마루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양손으로 등용검을 쥐기 위한 어깨 기믹들, 저 무수히 많은 관절들 엄청 신경을 써놓기는 했어요. 다만 이 어깨의 빨간 부분, 이 빨간색깔 볼관절을 움직이다가 안쪽 관절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가동을 할 때는 이 어깨 안쪽에 파란색을 잡고 움직여주면은 좀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스티커 없이 모든 게 색분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립만 하더라도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등에다가 등용검을 수납했을 때 고정성이라던가 아니면 손에 쥘 때 따로 이제 검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포즈 취할 때 이제 각도가 살짝 불편할 수도 있다 정도? 그치만 양손으로 등용검을 쥐는 포즈 하나만큼은 또 기똥차게 잘 된다. 개인적으로는 류진마루, 와타루 시리즈 또 좋아하신다면 류진마루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꽤나 만족할 만한 류진마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진짜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실.